네, 다음은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진단 시간입니다. 먼저 첫 종목은요, 007 본드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가 12만 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장에서 SK이노베이션 1.18% 상승하면서 12만 8,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오늘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좀 4.6%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제 전체 시총 100위 중에서 상승한 종목이 5개 정도 되는데요. 근데 1% 이상 상승한 게 이 종목이 1.18%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셌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침에 유가가 40달러 붕괴되면서 이제 아침에 갭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이제 난 상태고요. 자, 이 SK이노베이션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주로 이제 정료주는 이제 주가를 실적을 움직이는 변수가 바로 정제 마진입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현재는 안정적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유가가 추가 하락한다든지 하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정제 마진은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까지 좀 유지할 걸로 보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이제 이제 최근에 SK 배터리 인수도 하고 전체적으로 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현재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배당금이 보니까 DPS가 3,2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한 2.5% 내외의 배당 수익률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들도 올해 10월 달부터 꾸준히 좀 샀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죠, 10월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트가 여기 위에가 파란색이 바로 기간의 순매수, 누적 순매수인데요. 10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조금 안 사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하게 수급에 문제가 없고 실적도 좋고 정제마진 유지되게 특별하게 유가가 급락하지 않으면 가져가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이제 오펙에서 회의가 있죠. 오펙 회의에서 감산할지 여부 있는데요. 만약에 감산에 대한 특별한 합의를 못한다면 유가는 급락할 수도 있죠. 만약에 지난번 38.2달러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번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화학주는 그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정유주 특히 조심하시고요.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배터리 성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는 건 문제없고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매도 구간에 일봉상으로 단기 투자자는 현재 오늘 아침에 양봉이 떴지만 내일 기준입니다. 내일 기준 12만 9천 원 정도 안착을 못하면 12만 9천 이하에서 1시간 이상 논다면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12만 원은 매수해야 된다고 정시타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이제 드디어 박스권 상단에 가고 있는 주식이죠. 가열권 들어갔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가 아니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보시면 월봉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지금 이던 12월 달까지 잘 유지하면, 특히 박스권 상단이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얼마냐면 11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 12만 사셨기 때문에 11만 5천 원 손절가로 잡고 거기만 지지되면 조금 길게 내년 상반까지 좀 들고 가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드리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팅크웨어고요. 16,50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 두고 계십니다. 지금 좀 손실권에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0.71% 떨어지면서 14,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연일 좀 음봉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네, 팅크웨이처럼 코스닥 종목 중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쭉 이제 기고 있는 종목은 거래도 없이 모멘텀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죠? 계속 박스권에 놓여 있죠.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바닥에 놓여 있는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 전에 시세가 상반기에 중소형주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건 일봉이지만 저걸로 보시면, 자, 주식이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 시세 끝났죠. 그죠? 여기서 계속 가다 못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월봉은 계속 추세 하락 중이고요. 자, 그러면 주봉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여기서 8월 달에 벌써 엄청나고 대음봉이 나오고요. 끝났죠. 그럼 여기서 파셔야 되죠. 이
반등 시 팔고 이건 종목을 떠나야 지금은 누구도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가가 18,000원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월 달에 17,950원 갔다 내려왔죠. 그러면 이것은 시세가 마감되고 이제는 공이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튀어오르죠. 튀어오른 힘에 있어 반등. 그 반등할 때 그다음에 공이 내려가면 멈추죠. 멈추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럼 대다수 손실 나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주식은 빨리 나오셔서 지금도 일봉상으로 보면 박스칸 하단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체 누적 2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 이렇게 해서 한 20억 이렇게 나오더라도 밸류에이션 가치, 특히 수익 가치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PR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가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적게 나오는 그거는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동차에 뭐 안전보행이라든지 블랙박스로 자동차, 자동 운전 시스템 여러 가지가 향후의 성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실적을 매출을 좀 확대되고 있어요. 뭐 외제차도 들어가고 그래도 실적을 못 내고 있죠. 마케팅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고 테마에가 불 때만 하시고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팅커웨어에 대해서는 좀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마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CJ ENM이고요. 41,6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좀 2배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오늘 장에서 CJ ENM 1.78% 떨어지면서 82,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을 꽤 보셨어요. 이분은 언제 팔아야 할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시고 네. 이제 파는 고민하는 게 아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것을 한번 내가 이제 중기 장기 투자하고도 수익이 50% 100%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 왔을 때 주로 개인 투자는 단순히 생각하면 한 대형주는 한 50% 정도 오면 매도 한 비중 축소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상가에 100% 정도 왔다. 그럼 거의 다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길게 들고 오셨기 때문에 주봉이죠. 회사 내용은 워낙 좋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 종업, 회사로서 계속 뭐 CJNM에 있는 이제 TVN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중국도 그렇고요. CJ 뭐 미디어 관련된 방송 관련된 것은 CJ 이 그룹만큼 CJN만큼 좋은 건 없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나왔죠. 계속. 그리고 이 종목은 보시면 여기서 사는 거죠. 주식을. 살 때는 언제부터? 올해 2월 달부터 샀으면, 자, 44,000원, 43,000원 사가지고 있으면 한 번도 팔 기회가 지금 여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가 매도죠. 바로 여기 하늘색 선인데, 여기 제가 기법을 하늘 땅 물불 매매 기법에 하늘선이 붕괴되면 바로 우주여행 갔다가 100% 우주여행 갔다가 지구로 들어올 때 어떤 악재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예상만큼 실적이 이제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에 다 반영됐대.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 계속 밑에서 놀고 있죠. 그 상단이 말로 87,000원이죠. 그래서 87,000원 이하에서는 계속 놀고 있습니다. 지금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갔을 때 목표가는 어디냐면 12평선입니다. 그래서 12평선이 목표가인데요. 그 목표가 83,000원입니다. 그래서 83,000원 왔고요. 지금 82,800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단가는 제가 보기에 중기 투자자는 제가 하늘색 선 이게 88,000원이에요. 그래서 88,000원에 2주간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가 목표가죠. 중기 투자는.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고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한테 보게면 장기 투자는 월봉을 보시면 되거든요. 월봉을 보게 되면 원봉이 한 개 나왔죠. 내가 손가락 5개만 세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은 여기 사가지고 계속 갔죠. 수렴하고 한 개 첫 번째죠. 조정받고 두 번째 원봉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목표가는 83,000원 이렇게 일단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매도 관점을 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25만 원에 매수하셨고 24%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SK텔레콤 0.86% 빠지면서 23만 1,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좀 손실권인데 배당과 관련해서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네. 배당은 이익을 많이 내면 이제 배당 성향이 아주 좋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그러면 이제 배당을 얼마나 줄지 그것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HTS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HTS를 잘 활용하시면 HTS 보시면 여기 편남이 있는데 그 편남에 딱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기업 개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 중에 투자 지표가 있는데요. 투자 지표에 들어가면 DPS가 주당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 얼마나 주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자, 주당 배당금 DPS가 보통주 기준으로 보면
자, 2014년도 12월 9,400원 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9,400원, 그전도 9,400원. 그럼 올해도 특별하게 이익이 크게 많이 뭐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9,400원 준다는 거죠. 지금 9,400원 주면 거의 현재 한 4% 정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그런데 4% 주는데 25만 원 정도 내에 샀다면 이게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배당을 많이 주면 누가 사죠? 장기 투자자가 사야 되죠. 연기금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연기금이 안 사고 있죠. 보시면 기관들이 안 사고 있지. 기가 0 순매수 밑에죠. 안 사고 있어요. 왜 안 살까요? 그걸 봐야 되죠. 그 배당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배당은 4% 받더라도 내가 사서 5% 손실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통신주죠. 지금 여러 가지 CJ 헬로비전 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SK 브로드밴드 합병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요금제로 정해진 전체를 가면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다. 그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새로운 이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구조죠. 그래서 저는 추세 하락을 지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27만 원부터는 여기서 없는 월봉이죠. 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 하락 중입니다. 추세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박스권 상단인 게 28만 원인데 28만 원 깨지고 나서 추세 하락 중 계속 하락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이게 주식이 한번 새로운 성장 시대, 저성장 시대에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간 것은 시대 흐름이 갔어요. 그죠? 이럴 때도 갔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추세 하락인데 배당보다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장을 멈췄다. 물론 이제 성장률은 아니죠. 통신주. 하지만 과거의 어떤 이제 LTE의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해서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액제를 가면서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큰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배당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반등할 때 저는 매도를 한다고 보고요. 매도 목표가죠. 목표가는 잘 되면 이제 24만 5천 정도까지 가면 일단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밤 22 통화정책 회의를 비롯해서 또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이와 관련해서 좀 전략 제시해 주시죠. 오늘 이제 22에서 이제 20에 통화정책 회의 가지고 대규모 양적 완화, 금리 인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22 양적 완화를 주가에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양적 완화가 별로 안 나온다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적 완화 어떻게 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한 이제 월 정도 금리 인하 추가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월 100억에서 200억 유로 정도, 지금 현재 월 600억 유로인데요. 이제 200억 정도를 반드시 확대 양적 완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가 좀 빠진다. 만약에 이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빠진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날 있을 이제 우리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날 반영될 텐데요. 유가입니다. 이 유가 관련된 오펙이 감산한다든지 이거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산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 내일은 이제 20일 보고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오펙 회의를 보고 전체 앞으로 몇 개월 시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이제 보고 확인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박스권이 최근의 저점을 지금 붕괴하고 내려간다면 1976포인트 5포인트 내려가면 1937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하단 지지선인데요. 이 거리를 만약에 붕괴되면 저 밑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된다 보시고요. 중요 저항선은 반드시 추세가 좀 더 강화돼서 가려면 2035포인트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 시세 흐름은 다음 주 초에 결정되니까 그때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중소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바닥에 기는 종목 사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도 개선되고 저평가된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하시고, 지금 압축 매매할 거는 몇 종목 안 되니까 그 종목을 압축하시고, 나머지는 본전 정도 오면 대충 현금화해서 내년에 좋은 종목으로 다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